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40%의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숫자는 17%로 곤두박질 칩니다. 무려 2.3배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나라에서 발표되는 경제정책을 공유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심리적 단층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숫자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기온, 출근길 버스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 그리고 저녁 뉴스에서 들려오는 코스피 지수와 환율까지 우리에게 숫자는 세상을 파악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자 때로는 우리를 안심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가진 가장 큰 함정은 그것이 박제된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숫자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람들이 겪었던 갈등, 고민, 눈물, 그리고 희망을 모두 소거한 채 차가운 결과값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갤럽 리포트를 펼쳐보면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봤을 때 전체의 26%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39%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8%는 비슷할 것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올해 경제를 다소 어둡게 보고 있다는 평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통계의 진짜 얼굴은 교차 집계표라는 세부 명세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역별 수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40%의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숫자는 17%로 곤두박질 칩니다. 무려 2.3배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나라에서 발표되는 경제정책을 공유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심리적 단층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히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이라는 낡은 단어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40%와 17%라는 격차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미래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인간은 확증 편향의 동물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죠. 광주의 40%는 현재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층과 궤를 같이 합니다. 내가 선택한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경제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경제 전망에 투사된 것입니다. 반면 대구의 17%는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이된 결과입니다. 결국 경제 전망은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강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1000명의 응답자는 각자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굴절시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맑은 고기압의 하늘이, 누군가에게는 먹구름 가득한 저기압의 하늘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렌즈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깎여 있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우리 사회의 소비와 투자, 나아가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광주와 대구 사이의 거대한 숫자 격차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숫자들이 단순히 머릿속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 소비하고 전파하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는 그에 져서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제 위기나 호황은 금리나 통화량 같은 지표 때문이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이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러는 이를 전염되는 서사라고 불렀습니다. 대구의 17%란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숫자 뒤에는 어떤 서사가 흐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구의 한 재래시장 평상에서 혹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섬유산업은 이미 끝났어. 청년들은 다 서울로 가버리고 도시가 늙어버렸어. 정부는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부정적인 서사는 한 사람의 독배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커뮤니티로 번지며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확신이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이 강력한 서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갤럽 리포트를 보면 흥미로운 지표가 나옵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구 경북 응답자의 54%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15%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즉, 현재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정체된 서사입니다. 반면 광주의 40%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결단력, 추진력, 경제, 민생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의 압도적인 국정 지지율 82%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결국 우리 지역을 살릴 것이다라는 강력한 신뢰의 서사를 만듭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경제 전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방향이 옳으니 미래도 밝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40%라는 높은 숫자를 지탱하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행동을 만듭니다. 나빠질 것이라는 서사가 지배하는 대구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니 자영업자가 힘들고 자영업자가 힘드니 다시 장사 안 된다는 서사가 강화됩니다. 이른바 자기실현적 예언의 늪입니다. 반대로 광주의 낙관적 서사는 비록 현재가 힘들지라도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살려놓습니다. 결국 40%와 17%는 각 지역이 선택한 미래 시나리오의 점수판인 셈입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치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시야를 가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는 경제 전망이 순수한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적 성향별 경제 전망 교차표를 보면 보수층에서는 13%만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47%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죠. 중도층은 그 사이인 23%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 경제를 보는데 내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미래가 3배 이상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는 동기적 추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를 편향되게 가공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경제가 좋아진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의 정치적 정체성에 상처를 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좋아져도 그건 일시적인 거야. 서민들은 더 힘들어. 라며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게 됩니다. 광주와 대구의 격차 23%포인트는 바로 이 정치적 렌즈의 두께 차이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은 주관적 정치 성향 조사에서 진보 성향이 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 성향이 46%로 가장 높죠. 결국 경제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적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제 전망이 정치화되면 정부가 어떤 훌륭한 대책을 내놓아도 반대편 지역이나 진영은 그것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전망이 나빠지면 심리가 위축되고 그것이 다시 경제지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가속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적인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의 영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경제 전망만큼 크지 않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통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부의 정치적 렌즈를 잠시 내려놓았을 때만 비로소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40%라는 낙관의 안경도 17%라는 비관의 안경도 모두 우리가 스스로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경이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왜곡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과 정치가 만드는 거대한 장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들면 지역이라는 수평적 차이 아래에 세대와 계층이라는 수직적 단층선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와 17%란 숫자는 지역의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직업군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허리가 어디서 끊어져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연령별 데이터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0대와 70대 이상의 대비입니다. 40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추적인 생산층이자 소비층입니다. 이들 중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9% 수준입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를 생애 주기적 낙관과 경험적 비관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40대에게 경제는 관념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이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용불안까지. 그들에게 경제지표는 매달 찍히는 카드 명세서와 같습니다.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0대에서 41%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들에게는 광주의 40%라는 낙관조차 사치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반면 이미 자산 형성을 어느 정도 마쳤거나 국가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직접 받는 고령층에게 경제 전망은 현재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결합하여 더 안정적인 수치로 나타납니다. 더 아픈 지점은 직업별 격차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가 숫자로 들려옵니다. 자영업 응답자 중 향후 1년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에 달합니다. 이는 사무직 37%나 학생 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경제 전망은 TV 뉴스가 아니라 오늘 하루 가게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손님의 수입니다. 대구의 17%라는 낮은 수치는 아마도 그 지역의 높은 자영업 비중과 그들이 느끼는 바닥 경기의 절망감이 투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층의 고착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마주합니다. 생활 수준별 데이터를 보면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47%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상, 중상층은 28%만이 비관했습니다. 돈이 돈을 벌고 정보가 정보를 낳는 세상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지만 하루하루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미래는 그저 더 큰 고통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결국 40%와 17%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나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계층별 대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지만 각자가 타는 배의 크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누군가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요트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40%의 낙관을 말하고 누군가는 낡은 쪽배 위에서 침수를 걱정하며 17%의 비관을 견뎌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숫자의 격차 앞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해야만 할까요? 저는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꺼내들고 싶습니다. 경제 전망이 지역마다 계층마다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돈의 액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지지하느냐는 심리적 안전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의 높은 낙관론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치는 단순히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집단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고립감보다 우리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미래를 더 밝게 전망합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후로 주간 소신이나 복지를 꼽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국가라는 시스템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경제적 낙관으로 전이된 사례입니다. 반면 대구의 17%는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공동체의 유대마저 약해진다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립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불신이 가득한 사회에서 낙관론은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국제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의 84%가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은 외부 충격에 대해 이 지역이 얼마나 취약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40%와 17%라는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 숲에만 비가 내리고 어느 쪽은 가뭄이 계속된다면 결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광주의 낙관이 대구의 불안을 위로하고
대구의 신중함이 광주의 과열을 조절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힘은 결국 함께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고립된 비관은 독이 되지만 공유된 비판은 대비책이 됩니다. 맹목적인 낙관은 거품을 만들지만 근거 있는 낙관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두 가지의 다른 시선, 40%의 낙관과 17%의 비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분석의 끝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격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관적 정치 성향 추이가 나옵니다. 2016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국민의 생각은 멈춰있지 않고 늘 출렁이며 변화해 왔습니다. 오늘의 40%가 영원한 낙관일 수 없고 오늘의 17%가 영원한 절망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의 격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격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대구의 17%가 우리는 어차피 안 돼라는 자포자기로 굳어지고 광주의 40%가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근거 없는 과신으로 흐를 때 우리 경제는 진짜 위기를 맞이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성장은 비관론자의 치밀한 대비와 낙관론자의 과감한 실행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납니다. 비유하자면 한 대의 비행기가 완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추진력과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추진력만 있다면 비행기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주할 것이고 제동력만 있다면 결국 활주로를 떠날 수 없습니다. 광주 40%와 대구 17%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균형을 잡기 위해 보내는 서로 다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의 민주화를 넘어 심리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40%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이거나 독선일 수 있음을 알고 나의 17%가 누군가에게는 신중함이나 냉철함으로 읽힐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공감의 경제학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단순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구의 17% 뒤에 숨은 소외된 서사를 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의 40%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열망을 산업적 인프라로 연결해야 합니다. 숫자는 현상을 보여주지만 정치는 그 현상의 이면에 흐르는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40%, 대구 17%라는 두 숫자로 시작한 우리의 사색은 지역과 정치를 넘어 세대와 계층, 그리고 인간의 깊은 심리적 본능까지 닿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갤럽의 리포트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고 비판하거나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표 안에 담긴 1000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은 바로 당신일 수 있으며 그들이 내놓은 답변은 어제 당신이 시장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는 대화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를 거대한 파도처럼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휩쓸려가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다릅니다. 경제는 우리 개개인의 기분이 모여 만든 거대한 합창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건넨 그래도 내년엔 좀 나아지지 않겠어? 라는 희망 섞인 말 한마디가 광주의 40%를 만들고 정말 큰일이야, 대비해야겠어 라는 신중한 조언이 대구의 17%라는 방패를 만듭니다. 통계학에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일정한 법칙을 가진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마음의 온도가 당장 내일의 경제 성장률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온도가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 이웃이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해질 때 숫자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지도를 그려낼 것입니다. 숫자는 침묵하지만 사람은 말합니다.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마음은 흐릅니다. 광주 40%, 대구 17%. 이 차가운 숫자의 격차를 뜨거운 이해와 연대로 채워나가는 주체는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가슴에 품고 문을 나서시겠습니까? 막연한 비관에 잠식당하기보단 차가운 지표 속에서도 따뜻한 희망의 근거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예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꿈꾸는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온도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